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Q 강사 김선중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저와 함께 우리 엑셀 ITQ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함수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좀 공부해 보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함수는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와 이틀 정도 공부해서는 절대 이렇게 쉽게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3주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함수는 어떻게 쓰고 이런 두 가지 함수는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고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8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풀이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168페이지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함수를 이용한 요 문제만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로 경기, 전라, 충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함수를 choose와 write라는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2번, 자, 어떤 조건을 주시고 자, 판매량보다 어떻게 크면은 이렇게 삼각형 아니면은 공백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if와 and라는 함수를 쓰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네요. 자, 3번. 자,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전월 판매량을 구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4번은 자, 구분이 수산물인 상품의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는 count if 함수와 %% 연산자를 쓰라고 이렇게 4번 문제 나와 있고요. 5번 농산물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을 구하는데 자, 평균을 내림해서 구해라. 그래서 라운드 다운과 the 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6번 H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당월 판매량이 나오도록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당월 판매량을 찾으세요 라고 총 6가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어보시면은 너무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가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choose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 경기, 2면 전라, 3이면 충청으로 나오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자, 마지막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가장 끝 문자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면 상품 코드의 맨 마지막 글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choose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choose를 먼저 쓰기보다는 우리는 write라는 함수를 먼저 써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을 한번 봐야겠죠. 자, 함수 마법사 열어서 자, 찾아볼게요. 어떤 거? write. 자, 확인. 자,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어디에서? 상품 코드에서. 자, 몇 글자 추출하나요? 자, 한 글자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상품 코드를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내용을 다 드래그합니다. 어디까지? 는 전까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복사 컨트롤 C 눌러주신 다음에 요 내용을 싹 지워줍니다.
자, 우리가 이 writ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 상품 코드를 이미 구하는 식을 만들어 놨어요. 복사를 해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 어떤 거죠? choose라는 함수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hoose라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choose라는 함수는 이 인덱스 넘버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별로 value 1번이 이게 만약에 1번이면 이 값, 2번이면 이 값, 3번이면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넘버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write로 추출했던 숫자가 들어가야겠네요. 맞나요? 그쵸?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추출한 write에서 추출한 숫자가 1번이면 어떤 거 입력하라고 돼 있죠? 경기. 2번일 때는요, 전라. 3번일 때는 충청. 자, 4번일 때는요, 4번은 없으니까 3번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는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라라고 나오는 게 맞죠? 왜냐? 오른쪽에서 추출한 숫자가 2번이니까 두 번째 value 2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전라라고 나오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똑같이 요거를 여기 밑에다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까지 쭉 내리시면 이렇게 전라, 충청, 전라, 경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상품 코드 맨 오른쪽에 보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1번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if와 and 함수를 쓰라고 돼 있는데 우리 if와 and 함수를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if라는 영어 단어는 만약에 무엇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and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그리고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요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고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삼각형 아니면 공백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거죠?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고 이고라고 되어 있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거죠?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세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f라고 하는 만약에라는 함수보다 조건을 먼저 만드는 and라는 함수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nd를 함수 마법사에서 찾으셔서 자, 로지컬 1, 로지컬 2, 로지컬은 조건이에요. 자, 조건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전월 판매량 2. 이 친구가 몇보다 크면 1000보다 이상이면 됐죠? 크거나 같다 1000.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거죠?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전월 판매량이 커요. 어떤 것보다? 당월 판매량보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됐더니 결과가 false가 나와요. 왜? 아니, 거짓이래요. 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조건이 true가 나와야지 and의 조건은 true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건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 아까 1번 문제처럼 우리 수식 입력줄에 만들어 놓은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리고 지워요. 자, 다시 한번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어떤 함수죠? if 찾아서 확인. 자, if 함수 로지컬 테스트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 조건 아까 만들어 놨었죠? 컨트롤 V
만약에 조건이 요게 만족을 해. 근데 이게 참이면 지금 여기 false로 돼 있죠. 이 조건이 참일 때 value if true의 값을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의 값이 거짓일 때는 밑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value if false. 자, 우리는 지금 여기 false라고 나와 있지만 true일 때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true일 때는 어떻게? 자, 요거 삼각형 미음 한자 누르시면은 요렇게 삼각형 요거 넣을 수 있어요. 자, false일 때는 공백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따옴표, 큰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우리 첫 번째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백이 나오죠. 요거를 한번 채우기 아까처럼 똑같이 채우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자, 두 군데만 나와 있어요. 두 군데의 조건을 볼게요. 첫 번째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냐? 맞죠? 두 번째 조건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세모가 나왔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세모 볼게요. 전월 판매량이 1000보다 크네요. 당월 판매량보다 또 크네요.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세모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공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공백이 나오느냐? 이 AND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것도 똑같이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조건에 잘 맞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전월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대신에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정의된 이름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정의된 이름으로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1번 제1작업의 위에 보시면은 우리 조건 마지막에 보시면은 F5와 F12 영역에 대해서 전월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라는 문구가 있어요. 자, 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지만 우리 3번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라는 건 어떠한 이렇게 셀 범위에 대한 이름을 내가 지정해 두겠다. 즉, 내가 이렇게 셀 범위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셀 범위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면 엑셀이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름 정의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선행 조건으로 여기 이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셔 놓아야지만 푸실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연계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감안하시고 자, 우리 max라는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max는 어떤 함수였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였죠. 자, 넘버 1, 넘버 2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지정된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전월 판매량이라고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236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전월 판매량에서 가장 큰 값 어떤 거죠? 여기 대봉곡감의 236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전에 요 이름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요 문제 자체를 무조건 틀려야 되는 연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서 이름 정의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범위가 이름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셔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산물인 상품의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문제를 보시면 count if 조건에 맞는 걸 count 하라라고 하는 함수였죠. 자, 요것만 쓰시면 되는데 뒤에 n% 연산자라는 걸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n% 연산자라는 건 어떠한 결과값에 n% 뒤에 있는 글자를 더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 예시를 보면은 10이라고 나오면은 10개라고 뒤에 개자를 붙이라고. 자, 이걸 붙이는 연산자가 n%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해야 될 거는 count if의 사용법입니다. 자, 한번 여기 수산물 특산품 수를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눌러서 count if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count if 찾으셨으면 확인. 자, count if는 두 가지만 채우시면 됩니다. range라는 창과 criteria라고 하는 창이에요. range는 범위고요. criteria는 조건이에요. 자, 지금 4번의 조건은 뭐죠? 수산물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여기에 수산물인 거예요. 수산물. 그쵸? 근데 이 수산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그 범위를 여기에 설정하는 거예요. 수산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구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D5부터 D12 사이에서 수산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가 2가 나옵니다. 2가 맞나요? 자, 볼게요. 자, 딱새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랍스터 테일 하나 해서 총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지금은 여러분들 문자를 비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크리테리아에 이렇게 수산물이라고 적었지만 만약에 5보다 크다, 6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은 등호도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숫자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n% 연산자를 써줘야 되죠. n% 연산자는 이렇게 함수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 뒤에다가 n% 쓰시고 뒤에 붙일 문자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n%를 쓰시고 자, 붙일 문자를 이렇게 따옴표로 두 개 묶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은 아까는 숫자가 2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2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 연산자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제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함수로 값을 이렇게 완성시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뒤에 n% 연산자 따옴표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문자에는 꼭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시고 따옴표 안에 여러분들이 붙여야 되는 문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농산물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단순히 평균을 구하는 거는 우리 averag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이 판매량인데 이 판매량 중에서 농산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average if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5번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은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건 자, 이름 앞에 꼭 d라는 이름이 붙어요. dsum, daverage, dmax, dmin, dcount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사용 방법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대신에 똑같이 넣어주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에버리지,
평균이 돼서 나오고 sum 합계가 돼서 나오고 아니면은 dmax 그중에 조건에 맞는 애의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이름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d-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사용법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함수 이름에 d-average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가 나오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dAverage 세 가지 인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름 어떻게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필드, 세 번째는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크리테리아는 아까 우리 카운트 if 할 때도 봤던 것 같아요. 크리테리아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조건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건.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데이터들의 집합체예요. 즉, 이 데이터의 전체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데이터의 전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상품 코드부터 우리 풀기 전 포장 단위까지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들의 집합. 그래서 요 범위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여기 밑에까지는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표가 여기에 구속되어 있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잡으시면 에러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코드, 상품명 구분, 단가,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포장 단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최대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는 각각의 이 열을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상품 코드, 상품명, 구분, 단가,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포장 단위 이 세로로 한 줄 한 줄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필드는 어떤 거 얘기하느냐? 우리 함수 이름이 어떤 거였죠? average였어요. average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평균을 구할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들의 집합체 중에서 필드 어디 걸 평균을 구할 거냐, 어디에 평균을 구할 거냐라는 거 우린 여기에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농산물의 당월 판매량 평균이에요. 당월 판매량 여기네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필드는 필드명을 요렇게 주소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당월 판매량은 6번이에요. 6번. 자, 여섯 번째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당월 판매량에 이런 열 레이블, 요 열 제목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열 레이블, 열 이름을 셀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조건, 크리테리아. 아까 우리 카운트 if에서 조건을 쓰실 때는 따옴표해서 우리 수산물이라고 썼잖아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농산물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려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농산물은 농산물이에요. 근데 이 농산물을 어느 열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구분이 농산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역시 결과는 에러가 나버려요. 아,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 우리 여기 표에 보면 농산물이 여기 가장 위에 있죠. 농산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구분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시는 게 아니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구분이 농산물이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2013.75라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은 농산물이라고 돼 있고 이 농산물이 운이 좋게 맨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확인 눌러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농산물의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서 농산물이 아니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요 범위를 요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구분이 농산물이고 축산물 둘 다 찾는 거예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를 풀어야 되느냐? 자, 그럴 때는 자, 이 구분이라는 걸 복사를 해옵니다. 어디에? 옆에 아무 빈자리에나. 이렇게 구분을 복사를 따로 해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축산물을 구한다. 그러면은 축산물이란 내용을 여기 구분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디에버리지의 이 크리테리아의 값을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즉 조건을 따로 여기 옆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자, 만약에 수산물입니다. 그럼 수산물도 똑같이 이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네,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오셔서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조건을 이렇게 만드셔야지만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만 따로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끝이 아니에요. 자, 문제를 볼게요. 내림해서 정수로 구하래요. 즉 소수점 자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은 자릿수 이렇게 늘려가지고 없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디에버리지 요거를 복사해 주시고 요 내용 지우신 다음에 함수 삽입 들어갑니다. 자, 디에버리지 찾아볼게요. 자, 디에버리지가 아니죠. 디에버리지는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이죠. 자, 라운드 다운. 자, 라운드 다운은 내림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넘버, 디지트 이렇게 두 가지만 채우면 되는데 넘버, 우리 내림을 할 숫자예요. 어떤 거죠? 우리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디에버리지를 여기에다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넘버 디지트라는 건 내림하려는 자릿수예요. 자, 우리가 내림하려는 자릿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수까지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림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면은 내림하고 정수로 올라가겠죠. 즉 소수점이 없어집니다. 자, 넘버 디지트에 그러면 숫자를 1을 써야 되느냐? 1을 썼더니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죠? 2013.7 나옵니다. 자, 이 넘버 디지트라는 건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입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거예요. 1이라고 쓰면은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표현할 거예요. 즉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내림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린 1을 쓰는 게 아니고 소수점 0째짜리, 0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0을 써주는 거예요. 0. 됐나요? 만약에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정수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해서 0번째 정수 자리에 표시하세요. 넘버 디지트는 내림할 자릿수가 아니고 내림해서 표시할 자릿수의 위치를 적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0 이렇게 써주고 확인 누르면은 2013.00이라고 나오는데, 자, 00 나오면은 여기 요거 자릿수 줄임 요거 꼭 눌러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이라고만 나와야지만 올바른 답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뒤에 넘버 디지트에 표시할 자릿수의 위치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디에버리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함수 사용법.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썼지만 dsum도 같은 방법으로 쓴다라는 거. dget, dcount, dmax 이런 함수들 다 똑같은 방법으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명에 대한 우리 당월 판매량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명 여기 백진주쌀로 되어 있어요. 백진주쌀의 당월 판매량은 얘죠. 얘를 여기에다가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꿀 때마다 여기의 값도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는 이걸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이 표에서 찾을 건데, 자, 앞에 V라는 약자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V는 버티컬의 약자예요. 버티컬. 버티컬은 우리 수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 데이터 표가 이런 식으로 나 있는 표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VLOOKUP을 써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만들 건데 이거를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평. 각각의 내용들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VLOOKUP이 아니고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 우리 수평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호라이즌의 약자를 떠서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얘네들이 열 기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VLOOKUP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마법사에서 VLOOKUP 찾아볼게요. 자, 확인. 자, 룩업 밸류,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룩업 총 4가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각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이에요. 어떤 거 찾을 거냐? 우리 요거 찾을 거죠. 상품명. 요 돌상 갓김치 요걸 찾을 거예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찾을 거냐? 우리는 이 표에서 찾아야 되죠. 그런데 자, 질문. 이 상품 코드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어디서부터 필요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굳이 VLOOKUP을 하실 때는 필요하지 않는 범위는 안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포장 단위 필요 없죠. 왜? 우리는 당월 판매량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부분까지만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다 전체를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거 밑에까지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상품명부터 당월 판매량까지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항상 이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건 고정되라고 저는 이렇게 절대참조 달러를 이렇게 꼭 붙여줍니다. 달러를 붙이면 얘네들은 절대 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돌산갓김치란 내용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은 이 브이룩업은 요 줄을 요렇게 볼 거예요. 요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거죠? 당월 판매량이죠. 자,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도 몇 번째를 써야 된다고 했죠. V룩업도 똑같아요.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라고 이 찾은 것 중에서 몇 번째 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즉, 다섯 번째나 쓸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테이블 어레이를 설정을 하실 때는 제가 아까 여기 상품명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쵸? 굳이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은데 여기에 혹시나 뭔가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데이터를 잡으실 때는 이 제목, V룩업 하실 때는 이 제목을 빼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0을 쓰는 거예요. false는 0이랑 똑같아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는 true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린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0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1852 돌산갓김치는 당월 판매량이 1852라는 숫자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 내용을 다른 걸로 백진주쌀로 바꿨을 때는 2045라는 숫자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V룩업이나 H룩업이나 쓰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에 V룩업은 표가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쓴다. H룩업은 표가 가로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테이블 어레이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렇게 절대참조 달러를 이렇게 앞에다가 꼭 이렇게 붙여 주셔서 이 내용이 고정이 되게끔 이 절대참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꼭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거 열 레이블, 열 제목은 테이블 어레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 이 제목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D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와는 다르게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몇 번째라는 걸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V룩업이나 H룩업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요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1작업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들,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꼭 정리를 하셔서 사용 방법을 익히셔야지 시험장에 가셔서 떨지 않고 잘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함수를 한번 풀어볼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